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4,070억이라는 막대한 그 자금을 투자해서 한 4,600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당초의 시발역으로서의 그 규모의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정차역으로 전락을 시켜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그 축소 내지 폐지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1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반 산업들이 하자마자 그렇게 수요가 당년 또는 그 이듬해 오는 숫자라고는 저희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민자 도로도 그 요금 계산을 할 때 한 3, 4년 동안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폐지 감차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역이 그 정차를 하면 이것이 뭐 많은 숫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정차를 주장하는 철도공사의 정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광명역의 한 68%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광명역 보면은 쓰는 차가 있고 안 쓰는 차가 있기 때문에 텀이 길어서 오히려 계속 전 차량 420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도 내놓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7쪽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의 F등급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개발되거나 그런 계획이 있어서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4월달에 4,000명에서 지금 14,000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지금 함께 여기에 못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광명역뿐이 아니라 타 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그 철도공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또 광명 역세권의 음악 밸리 조성 사업, 또 신안산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대책이 뭐냐 그러면은 그간 이제 저희들이 한 10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되고 손님이 적다 해서 이런 버스들이 지금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 직행 노선들을 저희들이 다시 상기하도록 해보자 하며 말씀드린 데는 전에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조금이라도 단축돼서 지금 뭐 다른 역사, 민자 역사니 이런 데는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전 광고 이런 탑들이 있는데 고속도로하고 일반 국도나 시도를 통해서 접근이 좀 불편하다는 이런 진짜 모르는 분이 접근이 편리하도록 표준판 경기도 올 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증표를 해서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KTX를 이용할 기회가 돼갖고 한번 광명역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때도 좌석이 평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교부에서도 시흥하고 광명 말씀드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부분 우리 함진식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KTX가 지난 14,000명까지 늘어나는 걸 보면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실 용산역 같은 경우는 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숫자에 비해서 그러면 근데 광명역은 무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험을 쭉 처음에는 한 39% 세우다가 50% 세우다가 55% 세우다가 66% 가지 않겠냐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장께서 계속해서 영등포의 세우자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 절반 이상으로 승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므로서 인해서 앞으로 해야 될 광명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경전철 사업에 지원되는 일 뿐만 아니라 시흥안산 우리 신안산선도 빨리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적인 지연되는 일들이 숱하게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주에서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별개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놓고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2달 정도 운영할 때도 한 6천 명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들이 거의 다시 빠져버리고 그때 33개 노선이었는데 지금 16개 노선으로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걸 한 40km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항에서 강주까지 거기까지 좀 한강 이남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역을 중심으로 간격 40km를 어느 광명역 활성화에 대해서 또 수용차를 이용해야 해서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주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국 개발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금년 중이나 내년 초까지 개철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2009년 말에는 준공을 국비 예산에서 신안산소와 관련된 기본계획 농협비 설정한 예산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조비 제 일부러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내결에서라도 어떻게 좀 만들어서 예산이 한 40% 정도 확보가 되면 내년도 기본 관련돼서 저희가 이 일이 하나가 시흥과 안산 간의 노선을 결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범대위의 결정사항에서 범대위가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대위 쪽에서는 퇴진 서명 운동을 안 입어질 수가 없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노력을 하자 해서 100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위에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광명시에 벌써 이렇게 몇 차례 이런 모임도 했고 또 행동으로 시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이 갈릴 때마다 각기 다른 소리가 또 나오고 좌우간 자기네들이 거기 그런 그 계획 사업으로 볼 때도 이거는 정말로 기본이 안 된 그런 그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탄하고 나서는 겁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영등포 시민들이 그 영등포역 정차를 위한 청원을 내었을 때 우리 여기 인근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아까 우리 서명을 받아서 정차 반대 청원을 냈습니다.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최근에 금교부 장관에게 서면 질의를 해서 그 서면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뭐 연구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영등포역 국회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나 이런 국회 활동을 통해서 다시 금교부 장관이나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함을 재지적하고 한 만큼 도의원님들이 7개시에 참석하는 것 외에 하실 수 있다면 도의회 전체의 그 다음에 뭐 도로를 확충해서 접근을 편리하게 한다든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아마 잘해주실 걸로 믿고 또 도의원님들도 도와주실 걸로 저는 그렇게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연구 용역이 한 번 그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저는 도와 광명시가 이렇게 필요하면 인근시가 같이 해서 대응 연구 용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토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지금 그 오늘에 이렇게까지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광명역의 그 연계 교통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또 역세권 개발이 안 돼가지고 외딴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섬 같은 그런 한일주동사에서 영등포역 정차 문제 발언 이 세상이 발언하고 이렇게 이르는 것은 뭐냐면 국제 회의 도시로서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광명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건교부에 서면 질의를 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철도 공사에 대해서도 서면 질의를 해서 적자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기존 연구와 다른 새로운 연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바꾼다면은 당신들은 승객 순증 효과랄지, 그다음에 돈 버는 효과를 어떻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길래 당신들은 이걸 논리가 나오든지 어쩌든지 지금 할 거고요. 그래서 철도공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면 질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비 자료 확보 겸 압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TV 토론이나 지상 토론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핏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우세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뭐 붙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결위에서 일찍 구조를 모르겠는데 철도공사가 관련된 얘기사항이 얼마만큼 이번에 올라왔는지 이걸 따져봐가지고 이 철도공사 사장을 불러내서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철 사장을 얘기를 불러내서 현장에서 맞붙는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네 가지 방법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 있는데 머무르고 와가지고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전 지금 어느 역이냐 뭐 이런 논쟁이 되면서 좀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소지역주의 우려가 또 저희들한테 또 다가있는 것 같고 이걸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임한 이철 사장이 누중된 적재를 해소하는 타겟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시발된 것 같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무조건 누구 나가라 또 퇴진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소지역주의에 또 빠지게 되면 각 지역 간의 대립으로 또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또 저희들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뭐 분당이나 수원에 사시는 분이 처음에 광명역에 가까워서 일로 오려고 했다가 역을 찾지도 못하고 뭐 돌아 하다가 나도 물론 아닙니다. 철도공사 이익을 위해서 KTX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기본적으로는 이 잠재적 승객을 위해서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이 이 정책이 진행돼야 되는데 운행돼서 시청자의 7.6km 만약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건교부의 서면지 한번 단체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서면 질의가 뭐 국회에서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서면 질의는 그 직접 질의하다가 그만둘 때 하는 게 서면 질의 하는 분들은 더 같이 해서 방문하는 그런 게 것들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대리에 맡기는 것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 이정호 의원님 개통을 4.15 총선 때문에 4월 1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개통하기 일주일 전에 출발을 안 시킨다고 했을 때 광명을 비롯한 우리 전체가 아무런 대응 대책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00일 이후에 상당히 많은 징표를 하는 100일을 보지 않는 정책에서 이런 게 나왔고요. 중앙정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건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신진대 시장님한테 요구한 것은 제가 그럴 때도 악취 제거 작업은 돈만 투입하면 될 것을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이 환경단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행할 것 이렇게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건교부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신문 기사에라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하신 말씀 같아요. 건교부와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관련 법규 등으로 검토한 결과 반드시 건교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심을 분명했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자꾸 한 단계 한 단계가 강도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그래서 그 자꾸 좀 더 구체적으로 짓지 않겠어서 우리 조정식 저는 한마디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철 사장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압박을 주는 부분들은 이제 좋을 수 있는데 마치 이철 사장과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그 전면에 되는 것은 그거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집단으로 방문한다면 건교부와 철도공사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교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보스라든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다. 뭐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론 이제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그 국회의원님들 관심사가 방역력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대응 또 경기도 차원의 대응. 그러면 요금을 좀 깎아주세요. 한 10%나. 그래서 광명역 가면은 싸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한 방법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자가용 이용자를 위해서 저도 만약에 광명역 가자면 제가 운전을 몰고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운전자가 어디에다 전화하면 도청이나 어디에서 지리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 네, 국회 차원의 그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6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지금 조정하느라고 좀 바쁘십니다. 월요일 오후 2시로 시간 입장을 전달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면은 영등포역 정차 문제 또 광명역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관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원에서도 이것을 이 지역의 그 7개, 8개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그 공통의 관심사항이다 이런 것을 갖고 이 자리에는 의장님들 또 시장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주 건설적이고 도의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단호하게 저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